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어젯밤 미국 마감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 저녁 영상에서 아시아장 마감에 대해서 드렸던 이야기 그대로 여기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아직까지는 지가 하락을 해봐야 이거 눌림시 매수 관점이에요. 아직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이게 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와야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방향이 꺾였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저거 음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꺾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심증적인 측면은 있어요. 심증. 뭐 어떤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뭐 저의 뭐 경험상은 뭐 이런 자리에서는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돈 번다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심증 검증되지 않은 심증에 불과한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락 마감한 거 요거는 눌림시 매수 관점 아직까지 더 위로 올라간다 아직까지 매수세가 강하다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심증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난번에 오버슈팅 뭐 이런 것도 좀 너무 강했고 어쨌든 뭐 그런 점들이 있고 또 뭐 위쪽에 뭐 저항이 있고 아직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고 하니까 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극복할 수 있겠어? 이거 좀 다소 부담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래쪽을 잡아보는 게 맞지 않겠어? 이런 심증을 갖고 그냥 접근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지 모르겠고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오버슈팅 같은 게 좀 나왔으니까 단기 고점일 가능성 정도는 있는데 지금 뭐 이야기했다시피 뭐 하락 추세고 오버슈팅이 나와서 아예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아래쪽으로 매수해서 들어갔는데 아래쪽으로 보고 하방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중기적인 고점이 되고 장기적인 고점이 되는 확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지금은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심증 그죠? 검증되지 않은 거라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저거 하락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래쪽으로 베팅해서 먹는다, 하방으로 베팅해서 수익 낸다. 예, 여러분들 이거는 뭐 초고수의 영역입니다. 뭐 제가 뭐 초고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초고수다, 저는 뭐 전문가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무튼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상승은 변동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짜불짜불 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고 어떤 뭐 상승의 기간 이런 것도 비교적 길기 때문에 시세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교적 추정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또 마음도 편하죠. 아무래도 뭐 정부나 정치권이나 뭐 각종 중앙은행들이나 경기를 살리는 쪽에 집중하지 경기를 죽이는 쪽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위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비교적 먹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운데 비교적 쉽다고요, 비교적.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요. 이거와 위쪽으로 베팅하는 거와 비교해서 따따블은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뭐 하여튼 뭐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정부나 뭐 중앙은행이나 정치권의 어떤 다들 경기를 좋아지게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큰 손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반대로 베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 원래는 지금은 이제 지키는 게 맞는 때입니다. 사실 아래쪽으로 지금 베팅해서 수익을 낸다. 사실 그럴 때는 아니죠. 이제 지금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한정된 이야기인 거고 원래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은 몸이나 사려라. 지금은 살아나 있으면 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게 사실 정석이에요, 정석. 제가 이제 맨날 아래쪽을 보니까 그게 뭐 아래쪽을 보는 게 정석인 것 같이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원래는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주식에 대한 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거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실어서 이제 뭐 하방 베팅을 한다. 위험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이걸 들고 가는 거지. 뭐 저처럼 투기적으로 막 계좌에 막 전체를 막 다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거고 정석적이지도 않고 그만큼 위험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투자라는 게 정답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는 뭐 자신 있으니까 저는 뭐 어쨌든 뭐 아래쪽으로 뭐 엄청나게 들고 갑니다만은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니까 제 영상을 자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상인 줄 아는데 사실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어떤 정석적인 투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반드시 정석적인 투자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정석적인 투자가 꼭 뭐 돈을 벌어다 주고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사실 뭐 이 그 투자의 왕도가 없긴 한 건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의 관점에선 이게 좀 비정상이다. 지금은 사실 그 자기 계좌 까먹지 않고 지키기만 해도 상위 제 생각에는 5%는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좀 길게 드린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중에 뭔 주식을 들고 있냐, 그것도 좀 이상하고 하락 추세 중에 아직 반등을 논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다 그냥 아래쪽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때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내가 신규로 뭘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일단 아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하실 거죠, 그죠? 위험 감수 의지가 굉장히 크시니까 분명히 뭐 의지 있게 아래쪽으로 신나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발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들 좀 하여튼 그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꺾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심증상 지금은 할 수 있다. 작은 실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작은 실마리. 그 작은 실마리를 붙들고 늘어져 보는 것 뿐이에요. 그 작은 실마리가 깨지면 바로 또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은 오버슈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언제든지 나오면 또다시 뭐 지난번처럼 7%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한 번 7% 상승이 어렵지 다음번 7% 상승은 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그 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미국장 하여튼 상승 마감했는데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어젯밤 뭐 딱히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을 확인을 했어요.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는요. 브레이너드가 나와갖고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특별한 이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요.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조용해. 이제 하여튼 뭐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사실 이렇게 호재들은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이 국제정치 쪽으로 해서 좀 호재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증시의 호재,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미국이 만난다,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난다라는 뉴스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뭐 영상에서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죠, 그죠? 둘이 치고받던 사람들이 만났으면은 뭐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붙잡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호재로 봐줘야 되겠고 뭐 MBS 그죠? 빈살만 모하메드 빈살만인가 이 아저씨도 뭐 한국을 방한한다니 뭐 그 사막 한가운데 뭐 도시를 짓는다니 이것도 다 어쨌든 호재죠.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계속 호재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안 좋은 건 비트코인 거래소가 망해갖고 이제 좀 그 여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가 일단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딱히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거래소 망했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제도권 금융시장에 이렇게 전이가 되고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증시가 워낙 강하니까 이제 비트코인 이슈를 인위적으로 좀 무시한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게 뭐 위가 전이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 없이 호재만 좀 있는 상황이고 각종 기대감만 있고 그런 상황이라 갖고 빠지기가 뭐 하여튼 쉽지가 않은 뭐 하여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나와갖고 지금은 쉬고 있는 단계죠.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소화 잘하면 또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소화 여기서 잘 못 시키면 이제 또다시 아래쪽으로 신나게 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 소화시키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를 우린 지켜보면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칠 건데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이제 중요한 게 올랐다가 빠졌다는 겁니다. 올랐다가 빠졌다. 여기 장중에 올랐다가 빠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올랐다 빠진 게 왜 중요하냐? 위쪽에 저항을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냥 빠질 수도 있었죠. 그냥 종가가 여기 그냥 위쪽으로 오르지 못하고 그냥 줄줄줄 빠졌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젯밤 중요한 건 올랐다가 빠졌다는 겁니다. 올랐다 빠지면서 여기가 저항이구나라는 걸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는데 조금 더 조건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거는 눌림시 매수 관점이라고요. 아직까지는요. 일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저걸 보고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가 나타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이제 S&P를 보시면
올랐다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위쪽에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대충 4천을 보면 될 것 같아요. S&P 4천. 4천이 저항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승 목표치는 열려 있는 거예요. 4,120까지 열려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4천에서 지금 이제 움찔한 겁니다. 근데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4천이라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죠. 하여튼 지난번에 이 한 번에 5% 7% 급등했던 이 11월 10일 날의 그 사건이 이게 좀 하여튼 천천히 올라가야지 이 오를 이 하여튼 그 상승 에너지를 좀 아껴 쓰고 이런 거에 좋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 급등했던 거. 그 하루 만에 너무 급등했다는 게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너무 무거운 저항을 하루 만에 이렇게 쉽게 넘어갔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엔 오히려 이 풀어야 될 피로감을 만들어 버린 셈이라서 미국도 자칫 잘못하면 뭐 꺾일 수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더 봐야 된다. 라는 거, 어쨌든 네,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4천이라는 자리 어제 저항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뭐 나는 무슨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4천을 넘지 못하는 한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강력한 매도세 등장은 3,900 붕괴로 보겠습니다. 3,900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베팅해야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이 11,780이라는 자리 여기가 저항입니다. 일단 이거를 돌파 한짝 했었는데 이게 속임 수임이 밝혀졌고 다시 되돌렸죠. 11,780 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계속 볼 수 있다. 11,780이 저항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이 박스권을 여기를 졸업하지 못한 거예요. 11,250, 11,780을 졸업하지는 못한 겁니다. 이 싸움 잘 보셔야 되겠고 11,780 못 넘으면 아래쪽으로 계속 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제까지 해서 일단 뭐 이거래일지 어딘가 저항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해서 오늘 밤에 잘 봐야 되겠죠. 오늘 밤도 못 넘어간다. 오늘 밤도 하락 마감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 반등이 멈췄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방향성 고민해 봐야겠죠.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하여튼 오늘 밤에 그래서 이제 반응이 어떨까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하여튼 쉬어갔어요. 미국 증시 쉬어가니까 달러도 좀 쉬어가고 뭐 유로화도 쉬어가고 금리도 쉬어가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11월 10일 날 그 CPI 7.7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많이 달려버렸어요. 그날 축포를 터트려 버리니까 지금 그 축포 터진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습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다들 수습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피로감 수습한다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살펴보자면은 이 당연히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봐야 돼요. 지금 3거래일 동안 지금 어딘가 버티고 있습니다. 23, 23.5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23.5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23.5에서 지금 3거래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24자리에서 만들어놨던 이 지난 3,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지지력을 11월 10일 날 축포를 터뜨리면서 한 번에 붕괴시켜 버리니까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상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잘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버벅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3.5 이런 자리에 어떤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시장 방향성이 지금 일단 단기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장기적인 고점으로 이게 이제 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고점이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7.7 나오고 나서 그 폭등했던 그 피로감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 잘 소화하지는 못하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뭐 하여튼 좀 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뭐 딱히 뭐 지금은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나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체크만 해나갈 뿐이죠. 하여튼 계속 고민해 보실 때가 맞긴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통화 정책이 바뀌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뭐 재정 정책이 바뀌나, 아니면 뭐 경제가 좀 살아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때긴 해요. 계속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의중을 계속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보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비교적 좀 중요한 날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제 멈췄기 때문에 어제 일단 뭐 주춤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음봉의 하락이면은
이거 완전히 멈춘 거고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시가 322 붕괴시키면은 일단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322 붕괴되면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322 그죠? 오늘 322 싸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잖아요. 1% 하락 마감했는데 대충 근데 보시면 한국 증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이렇게 장중에 음봉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제 생각엔 굉장히 어떤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께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325가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라인이라 말씀드렸죠. 325 넘지도 못할 건데 저렇게 갭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뭐겠어요? 이건 일단은 그죠? 이건 일단은 그 뭐예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만한 뭐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 같은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의 이런 하락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하락 마감할지 어쩔지 몰라요. 아직까지는요. 장 마감할 때까지 좀 보시다가 계속해서 분위기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솔직히 한 숟가락 얹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마감된다면은 아래쪽으로 한 숟가락 얹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이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로 갭하락하면서 쭉 흘러내렸어도 됐다고요. 근데 일부러 갭상승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제 생각엔 뭔가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이 하락 시세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봐요. 제가 좀 전에 미국 증시 보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올랐다가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이것도 지금 그거예요. 한국 증시도 올랐다가 빠지고 있다. 안 올랐어도 됐었어요. 그냥 쭉 빠졌어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올랐다 빠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위쪽에 저항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가는 거라,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거라고요. 더욱더 시장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가기에 조금 더 우호적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마감만 이렇게 잘하면 여차 잘못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뭐 어떤 의지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의 갭상승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3거래일 동안 어딘가 못 넘게 된 거죠. 그리고 반등이 완전 멈춘 거고 322까지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쏠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비교적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하여튼 조심조심 하세요. 조심조심. 지금 아무튼 시장이, 한국 증시는 굉장히 특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 좀 탄력적으로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실 그리고 오른 거는 이 코스피하고 대형주가 올랐어요. 지금까지 소외가 됐었어요. 코스닥하고 중소형주가 소외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도 없어요. 이제 FOMC 회의까지 한 달 남았다고요. 딱히 뭐 이슈도 없어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어떤 딱히 뭐 어떤 경제 지표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친구들 코스닥이나 이런 친구들로 순환매까지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기 저항을 만들어 놨다, 코스피는 멈췄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순환매 돌면서 분위기 좋으면은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 이 상승장이 이런 반등장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이어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끈질기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당장 오는 코스닥 같은 거 지금 보세요. 안 그래도 그죠? 이거는 나 좀 더 해먹고 싶어 라는 그런 의지일 수 있다고요. 오늘 특히 그죠? 코스닥 쪽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 통째로 다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코스피는 전부 파란불이고, 그죠? 이 약간 순환매 도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코스피도 버틸 수도 있다고요. 분위기 좋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잘 염두로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근데 뭔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한 번에 밀어버리면 또 다시 뭐 닭 줬던 개 신세 되면서, 아이고 저거를 따라가기도 뭐하고, 아유 벌써 하락해버리네 이러면서 이제 한 숟가락 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일부러 갭상승 해주셨으면은 한 숟가락 얹으라고, 제 생각엔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 버스 문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뭐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전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지켜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3거래일째 멈추는 거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다. 요 정도. 미국은 아직 강하다. 오늘 밤에 확인해야 된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